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쌤이 알려주는 수능영어 1등급 받는 법, 문장 해석 대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핵심 내용은 수능 영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부드럽게 전진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속뜻을 파악할 수 있을지 같이 그 원칙을 공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해석할 때 어렵게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하는 포인트들, 그런 난관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략하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친구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수업해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생님이 어떤 반말을 섞어 쓸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제가 편안하게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신감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예문 볼게요. Considering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nother person, show my love for others and put me out of myself, lifting my suit to a grander place라고 해서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야, 그쵸?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략해야 될 난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안 좋은 해석 한 두 개 정도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올바른 해석의 이미지를 갖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 좋은 해석은 단순히 단어만 쭉 이렇게 늘어놓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석해봐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컨셉 고려하는 것,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 만든다, 세상 더 나은 장소, 뭐뭐를 위해서, 뭐뭐 때문에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 보여준다, 나의 사랑, for 역시 잘 모르겠는데, others time, 그리고 불 당긴다, 나 뭐뭐 밖으로 내 자신 들어올리는 건 내 생각 어디로 더 원대한 장소로. 자, 이런 해석을 하는 친구의 특징은 뭐야? 열심히 공부는 했다, 그쵸? 모르는 단어가 없어. 하지만 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쭉 세로로 보던 단어 시험을 옆으로 가로로 보고 있을 뿐이고 어떤 구문적인 패턴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경우. 자, 두 번째 안 좋은 해석은 이 친구가 너무 짧게 짧게 끊어서 갔다면은 두 번째 친구는 거의 끊기를 안 하거나 너무 장황하게 끊는 거야. 그래서 자, 해석해봐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고 갑자기 침묵이 이어지더니 자, 해석해볼래? 다시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해야지.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보더니 선생님 해볼게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a world 세상을 how 어떻게 I can make 내가 만들 수 있을지를 considering 고려하는 것은 for others 타인을 위한 my love 내 사랑을 show 보여주고요. me 나를 out of myself 나 자신 밖으로 당겨주고요. my thought 내 생각을 to a grander place 더 원대한 장소로 들어 올리면서요 라고 해석을 예쁘게 해설지에 있는 해석을 보여주듯이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친구의 단점은 뭘까? 이 친구가 하는 것들은 그냥 영어 번역 해석 해오세요 라는 거에 숙제를 해오는 거지 수업용 어떤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용 해석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빠르게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 쓰듯이 자기 안에 머릿속에 취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목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좋은 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중간점 찾기 위해서는 일단 끊어읽는 리듬감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끊어읽기에 적절한 길이는 뭐다? 손가락 3, 4개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시험지나 문제집에 아무 지문이나 펼치고 손가락을 쭉 3개나 4개 정도 대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어떤 적당한 길이감이 생길 거야.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손가락 3, 4개 대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렇게 쫙 펼치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인 상태의 손가락 3, 4개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저는 손이 작은 편인데요. 저는 손이 큰 편인데요.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자, 선생님이 손가락 3, 4개 정도의 범위를 한번 끊어 보도록 할게. 자, 고려하는 것 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정도면 손가락 한 4개 정도 되겠지, 그치? For another person 손가락 한 3개. Show my love for others 손가락 한 3개. Pull me out of myself 손가락 3개. Lifting my soul to a grander place 손가락 한 4개 정도 된다 해서 이 한 두세 줄 정도의 문장에서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개수는 뭐야? Considering 하나, 그리고 둘, for another person 3개, show my love for others 4개, pull me out of myself 5개,
lifting my soul to a grander place까지 해서 6개에서 6개의 이 9단위의 해석 정보를 덧셈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3, 4개 정도를 계속 덧셈해 나가는 게 효율적인 전진 독해다. 물론 영어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굳이 손가락 3, 4개가 아니라 더 넓게 해석해도 이해가 잘 될 텐데 우리 평균적인 학생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학생 레벨에서는 손가락 3, 4개 정도가 우리의 뇌를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하면서 적당 정보를 덧셈해 나갈 수 있는 적정한 길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손가락 3, 4개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줄 봅시다. 자, 손가락 3, 4개 범위 안의 정보는 한 번에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즉 정보가 머리에 쏙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보자.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라는 게 손가락 3, 4개 안에 있는 정보잖아. 요게 한 번에 해석이 가능하려면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첫 번째로는 자, how plus 주어 플러스 동사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라고 해석되는 그 구문 패턴, 구문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how가 어떻게고 뭐 make 만들다, world 세상, better 더 좋은, place 장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첫째로 단어를 웬만큼 알고 9단위의 구문 해석 패턴을 알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타다다닥 조립해서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어야 돼. 즉 저기 있는 단어들이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How부터 Place까지 손가락 3, 4개 범위가 내 시야에 딱 보이면서 저기 있는 단어들이 쫙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머릿속에서 How 주어 동사 공식 속에서 탁 조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 비슷한 구문의 문장 패턴을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경험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손가락 3, 4개 범위 안에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이야. 이러면 아무리 해석 공부를 해도 구문 해석법을 배워도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 기본 재료를 만들어야 돼. 즉 된장국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이 있어야 되고 김치찌개 만들면 김치부터 있어야겠지. 그게 뭐다? 당연히 단어다. 단어 해서 수능 문장 기준으로 한 2줄 정도 안에서 모르는 단어 1개 이하로 줄여야지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당면한 우리 한 80점 정도 2등급이잖아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 안 보려면 2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스가 생긴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한번 해석을 예쁘게 해봅시다. 자, 고려하는 것,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Put me out of myself,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 당긴다. 내 생각을 더 원대한 장소로 들어 올리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야. 아, 이거 좀 어색한데? 뭔가 조금 더 나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정도만 하면은 그냥 뚝뚝뚝뚝 끊어읽는 그 프레이즈 9단위의 정보만 말로 뱉기만 했지. 즉 9단위의 정보를 연결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요 9단위의 정보를 뭐 해주는 게 핵심이야? 여기 덧셈 해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칙에서는 요 덧셈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장 해석 대원칙 두 번째 법칙. 단순 끊어읽기는 무의미하고 좋은 해석이 뭐다? 지문과의 대화다. 선생님, 지문과의 대화를 하라고요? 무슨 소리죠? 라는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빗금치는 끊어읽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 3, 4개마다. 그럴 때 그냥 끊어읽지만 말고 끊어읽은 직후에 어떻게 해야 돼? 왜? 그게 뭔데? 그래서? 와 같은 질문을 머릿속으로 혼자 던지면서 그 다음 끊어읽기 단위에서 뭐를 받아야 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전진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끊어읽을 때마다 왜 그게 뭔데 그래서 이런 말을 굳이 머릿속으로 뱉지 않아도 되고 퀘스천 마크만 띵띵 띄어가면서 정보를 조립하면 되겠지. 왜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하듯이 대화를 해야 되냐면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어디서부터 부가 정보가 계속 뒤에서 붙는 방식으로 서술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끊어읽기마다 질문을 던지고 다음 단위에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해석해야지 능동적인 이해가 되고 적극적인 이해가 되고 고관여의 어떤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어만 덧셈하거나 여기서 조금 발전해도 그냥 적당한 끊어읽기만 뚝뚝뚝뚝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이 되게끔 그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얼마나 불친절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위로 돌아가면은, 자, 고려하는 것, 어떻게 내가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타인에 대한 아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당긴다. 내 생각을 더 원대한 장소로 들어 올리면서, 자, 외국인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친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친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거의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봐. 이 지문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고 쉬운 말로 뭔가 해석을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적당한 길이로 끊어 읽고, 두 번째가 끊어 읽을 때마다 질문 답변 던지면서 정보에 덧셈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럼 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 한 5살, 6살들의 개구쟁이들,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수업에 들어가서 이 문장을 해석을 알려주는 거랑, 두 번째는 나이 지긋하신 그런 진중하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 그런 수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수업에 가면은 이거는 제가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차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려고 해도 처음엔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으시겠죠. 그러면은 그럼 설명을 그냥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어르신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고려하는 건데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기고 내 생각을 더 나은 장소로 들어올린다 라고 하는 사이사이마다 어르신들은 질문을 던질까 안 던질까? 전혀 안 던지고 그렇구나 하고 뚱 하고 바라보실 확률이 높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애기들이 있는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는 견디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오늘 고려해 볼 거야. 뭔가 생각해 볼 건데 라고 하는 순간 기다려주지 않고 막 손을 들으면서 선생님 뭘 생각해 볼 건데요? 뭐를 고려해 볼 건데요? 막 질문을 던지겠지. 그럼 내가 진정해. 선생님이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를 생각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또 그 다음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고 왜요? 막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니라 딴 사람들을 위해서야 하면 또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지. 애들이 그게 어쨌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또 선생님이 답변을 하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타인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생님을 선생님 밖으로,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겨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하는 질문은 뭘까? 선생님,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긴다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멱살 잡아서 자기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당기는다는 얘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 그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건 여기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인데 그 이기적인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향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아이들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을 더 나은 장소로, 더 원대한 장소로 들어 올려줘 라고 하는 순간 또 아이들은 궁금해. 뭐가 궁금하겠어요? 저 grander place라는 부분. 더 원대한 장소, 더 큰 장소가 어디예요? 선생님 뭐 운동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 거실 되게 큰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유치하지만 이런 순수한 질문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까? 거실이나 운동장이 아니고 이거는 더 큰 가치나 보편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류 보편의 복지라든가 뭐 아가페라든가 혹은 평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the grander place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란다라고 설명을 하겠지. 그치? 그럼 아이들은 이해를 할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 아이들의 호기심입니다. 즉 하나씩 이렇게 끊어있는 단위들이 나올 때마다 꼭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끊어읽기 단위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끊어읽기에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자, 해볼게요. 자, 고려하는 건데 뭐를 고려할 거냐면 하고 질문 던졌지. 그치? 어떻게 내가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를 고려할 거야. 왜?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야 돼. 딴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그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겨줘 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치? 자, show my love for others 라는 부분은 바로 직관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쉽지만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긴다라는 말은 추상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직역이 되면 마치 이해가 됐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잖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멈춰서서 뭘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원대한 장소로 들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끊어읽기마다 질문 답변 던질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지문 내 문장에게 정보를 묻고 그치? 지문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화식 해석의 리듬감이 계속 좋다라는 거야. 이 대화식 해석이라는 건 뭐다? 어린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듯 짧은 의미 단위를 붙여가며 해석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해볼게, 그치? 자, 애들아 고려할 건데 뭘 고려할 거냐면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를 고려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선생 나의 타인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끌어당겨줘. 즉 이기적인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줘. 그래서 내 생각을 더 큰 장소, 예를 들어 인류 보편의 뭐 복지나 혹은 평화나 그런 평등 이런 좋은 grander place 더 큰 가치로 내 생각을 들어 올려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듯이 쉬운 말로 던져줘야지 시험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끊어 읽으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를 이해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질문 던지고 답변 받으라는 얘기야.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정보를 주고 단순히 끊어 읽는 정보만을 던져주는 것은 너무나도 불친절하다라는 거. 친절과 다정과 상냥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해석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능 문장 해석 대원칙 세 번째. 수능에서 어려운 문장은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다. 즉, 복잡한 문장 구조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문으로 해석 연습을 해보자. 자, considering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nother person 하면 주어가 있어. considering 여기 있고 동사가 show my love for 해가 shows가 이제 본동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주어 동사 거리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문 수업에서 배우잖아.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각종 수식구가 있을 거야. 뭐 전면구라든가 투부정사나 ing 현재 분사 혹은 pp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수식절들이 나오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 이끌어지는 절들 혹은 뭐 what절, that절, whether절, 뭐 whatever, whichever, whoever 하는 이런 복합 관계사절들이 나와서 주어인 명사들이 쭉 길어지고 동사가 저 뒤로 불러나가.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현상을 겪게 돼? 뭐 어디서 끊어는 읽어야 됐으니까 막 열심히 끊어 읽고 하지만 끊어 읽다가 지치지. 왜? 끊어 읽기도 힘들고 중간에 모르는 단어도 섞여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는 건 뭘까? 뭐가 어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거야. 그치? 음식이 맛있다. 하늘이 푸르다. 뭐 공부가 재미없다.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치? 나는 못생겼다. 잘생겼다. 예쁘다. 못생겼다. 어찌됐건 뭐가 어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즉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가 동사했다. 즉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주체가 동작했다라는 방식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 나오는 한 10몇 문장 정도를 뭐가 어쨌다를 계속 크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고 있어? 끊어 읽기만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주 너무 촘촘하게 끊어 읽거나 너무 장황하게 끊어 읽는 거 수정 어떻게 봤어요? 손가락 3, 4개 단위로 적절하게 끊어 읽으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끊어 읽기 단위에서 정보 붙일 수 있도록 질문 답변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어떻게 주어 동사 멀어지니까 여기야 반드시 본동사 앞에서 주어를 끌어와 줘야 되는 거야. 해볼게요. 자 고려하는 건데 뭘 고려하냐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를 고려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못하는 친구들은 보통의 학생들은 타인을 위한 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바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해보자 다시. 자 고려하는 건데 뭘 고려하냐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를 고려하는 거야. 뭘 위해서? 탄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런 걸 고려하는 게 타인을 위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주어를 반드시 동사 앞에서 탁 붙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뭐가 생긴다? 인식의 다리가 연결이 되겠지. 마치 견우직녀 오작교를 연결해주듯이 뭐 유치한 비유기는 하지만 견우가 누우겠어? 예를 들어 주어, 직녀가
동사야. 그럼 견우직녀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까마귀들이 오작교에서 들을 쭉 만날 수 있게 해주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끊어 읽기 하면서 질문 답변에서 정보 붙이다가 메인 정보는 주어 동사니까 본동사 앞에서 주어를 싹 끌어와서 그런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걸 해석해 주려면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말고 수식 부분을 괄호로 묶으며 주어 동사 연결을 가시적으로 표시해서 주어가 동사했다의 최소 의미 단위 해석을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가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꼭 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전명구 해석법, to,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 그치? ing, 뭐뭐 하는 하고 있는 명사, pp, 뭐뭐 된진 받은 명사, 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뒤에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혹은 뭐 명사 선행사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쨌는데 이런 식으로 what 주어 동사는 뭐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 wheth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뭐 복합관계사는 뭐 whatever 주어 동사하면은 뭐 어떤 주어가 동사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명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 방법을 구문의 패턴 방법을 백날 이렇게 필기하면서 공식처럼 열심히 적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붙여나가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자, 다음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자, 수능 문장에서 어려운 문장은 한 문장 내에 추상적인 표현이 섞여 있대요. 추상적인 표현이 섞여 있대. 자, 이게 뭘까? 아까 해석했던 예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옆에 살짝 끊겨 있으니까 자, 우리 위에로 가서 해석해 볼게. 자, 위에 보자. 자, concern 고려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 타인을 위해서 그런 걸 고려하는 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도 보여주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끌어당겨주는 바로 요 포인트야. 자, 요 pull me out of myself라는 요 부분이 굉장히 추상성이 높지.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다? 그냥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긴다라는 직역이 되면은 그냥 됐구나라고 넘어가고 별 관심이 없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추상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잠깐 멈춰서 한 2초, 3초, 4초 정도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게 1차 원칙인데 어떤 친구들은 보통은 이렇죠. 쭉 잘 가다가 어려운 부분이 싹 나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 멈추고 이 품의 어른말 셀프를 이렇게 인상 빡 쓰고 막 노래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걸 이해하려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해. 자, 그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지. 왜 안 될까? 이 문장 두세 줄, 세네 줄 정도의 문장에서 1차적인 목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속뜻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속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70%에 80% 정도의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럼 중간에 이렇게 단절 부위가 생기면 뭐 어떤 단점이 생겨? 요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쉬운 부분들, 명쾌한 부분들이 싹 날아가가지고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인상만 남겠어요? 어렵다. 그리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긴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런 얘기들만 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 직역은 되나 이해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생각해 보되 그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바로 다음 끊어읽기 단위로 넘어가면서 해석을 전진해서 이 마침표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게 최우선 목적인 거야. 그래야 뭐야? 해석에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정보채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해석은 뭐야? 정보채굴이다.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휴지 뽑아 쓰듯이 혹은 우리가 탄광에서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하나하나 채굴해서 걔 것만 내 걸로 만들어서 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는 이해 안 되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비중이 적은 부분을 버리고 이해되는 나머지 대부분을 취하도록 하자. 문장 해석의 핵심은 뭐다? 문장 내에서 필요한 한글 정보를 채굴하는 거지 완벽한 번역도 아니고 그냥 뚝뚝 끊어읽기를 도망내서 단순히 덧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 중간 지점을 잘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이것을 이제 지문 독해로 확장해 볼까? 그럼 수능 독해의 목표는 뭐야? 지문이 첫 줄부터 쭉 열 몇 줄까지 있을 거잖니? 거기서
중요한 정보만 채굴 해야 돼. 그치? 중요한 정보만 채굴해서 그 채굴된 정보를 바탕으로 6번 보기 주제가 뭘까라고 요약을 하고 그 요약을 바탕으로 각 1번, 2번, 3번, 4번, 5번을 16, 26, 36, 46, 56을 비교하면서 아닌 걸 소거하다가 남는 보기를 고르는 방식으로 독해하는 게 수능 독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문 내의 핵심 정보를 채굴할 것. 두 번째로 핵심 정보는 대부분 한두 줄에 구조가 간단하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잘 봐뒀다가 메모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장이 나오겠지. 어려운 문장의 특징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막 길고 복잡한 문장, 문장 구조가 아주 지저분한 거야. 두 번째로 무슨 직역은 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는 추상성이 높은 문장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메인 아이디어랑 잘 연결이 안 되는 부연 문장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하게 돼? 그 연결 짓기 위해서 혼자 또 멈춰서서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런 특징들은 다 배제하며 읽자. 그러면은 자, 이 문장에서도 이 품의 아론 말셀프를 모르더라도 뭐는 남어? 어떻게 타인을 위해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지를 고려하는 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도 보여주고 lifting my soul, 내 생각을 grander place, 더 큰 장소로 들어 올려주는구나에 연결이 되지. 알겠지? 그럼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기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른다 한들 뭐 문장 이해하는데도 중요하지 않고 지문 이해하는데도 전혀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겠죠? 자, 다섯 번째 해석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해석 원칙. 세네 줄 길이의 긴 문장을 해석한 뒤에는 꼭 어떻게 해라? 짧은 시간에 속뜻을 요약 정리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사실 세네 줄 정도의 길이의 문장 자체가 이 수능 지문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문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추상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 속뜻을 요약 정리하면서 가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구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해? 그냥 끊어만 읽거나 혹은 단어 공부만 해. 그리고 그래서 무슨 얘기니? 하고 요약해봐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제가 무슨 소린지 알기는 알겠는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까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지. 근데 설명할 수 있는 알미라는 게 진짜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무조건 내가 과외 선생님이다 혹은 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언어화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럼 이해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탁 막혀. 그러면 그거는 시험에서 순발력 있게 쓸 수 없는 그런 죽은 지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무슨 의미인지 속뜻을 요약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좀 문장이 지금 잘려 있으니까 위에 안 잘린 문장으로 가자. 자, 고려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지를 고려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어쨌는데 그런 걸 고려하는 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잡아당기다. 나를 뭔가 이기적인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긴가? 라고 추측해보고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원대한 장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로 들어 올려주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요약을 어떻게 해야 돼? 잠깐 한 5초 10초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걸 요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주 쉬운 말로 하라는 거야. 어려운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타인을 위해 뭔가 살다 보면은 나도 성장하는구나. 알겠죠? 타인을 위해 뭔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더 grander place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야? 나도 좋아졌다. 딴 사람을 위해 살다 보면 나도 좋구나. 이런 식으로 짧고 쉬운 말로 속뜻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요약 능력도 올라가고 이 요약 능력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도 잘하는 거야.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들 보면은 추상적인 지문들이 많지. 그런 추상적인 지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첫째로 한자어들이나 개념어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 한 문장 단위에서 추상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속들을 요약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세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뽑아 쓰면서 머릿속에 넣어서 자기 말로 정리하면서 읽지 않고 있고 네 번째로 문단 단위에서 무슨 소린지 요약을 안 들어가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단위에서 요약이 들어가면은 비문학 지문이 한 5개의 기승전결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무슨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해된 큰 주제 방향성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각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보 밑줄 치면서 체크하고 뭐 이런 능력들이 중요할 거고, 영어에서도 사실 공략법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해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읽어도 문장의 어떤 속뜻이 기억이 남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쉬운 문장 중심으로 지문 내의 핵심 정보를 정리하기 바빴기 때문이고, 어려운 문장의 속뜻을 정리하지 않고, 그치? 바쁜 마음에 단순 반복해서 눈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자, 이유는 뭐다? 쉬운 문장 중심으로 지문 핵심 정보 요약해야 되고, 어려운 문장도 속뜻은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 알겠지? 근데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산발적으로 시선이 막 이렇게 이동하지. 그러면서 시간도 뺏기고 아무 이득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코너에 물려서 그 기세를 잃어버리고 다음 시험, 다음 문제로 쭉 도전해 나가는 그 기세 등등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시험이라는 거는 기세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쵸? 자, 세 번째. 밑줄과 메모를 중심으로 자기만의 빠르고 간단한 주제 요약인 6번 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그런데 옳은 정보와 거짓 정보가 반반 섞여 있는 보기에 의존하여 답을 고르고 있다라는 것은 뭐다? 수능의 보기라는 것은 다 거짓도 아니고, 그치? 그런 쉬운 오답보긴 나오지 않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반 맞고 반은 틀리는 것들을 구별하려면은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뭐다? 자기가 독해할 때 만들었던 밑줄이랑 메모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6번 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옳은 정보와 거짓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 긴 문장은 덧셈할 정보가 많고 추상성이 높으니까 꼭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문장인지 생각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요게 요 수능 문장 해석 대원칙의 5번의 핵심 내용인 거야. 그래서 평소 추상적 관념적 문장의 속뜻 파악 연습을 하여 요약 능력을 기르되, 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안 되면은 거기서 요약하지 말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뭘로 공략해? 쉬운 문장 위주로 이해해서 어렵고 복잡한 문장이 무슨 소린지 모르더라도 그냥 이 얘기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쉬운 문장의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간단히 빠르게 메모하고, 그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6번 주제 요약을 자기 나름대로 빠르게 하거나, 혹은 그 메모 자체가 6번 보기일 수 있어. 그쵸? 그걸 바탕으로 보기들을 이렇게 소거하면서 푸는 거야. 그 방식으로 해야지 지문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6번째 원칙으로 넘어갈게요. 지문 내에서 해당 문장의 역할을 꼭 고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장의 해석만 하고 딱 끝내면 안 되고, 뭐 속뜻만 파악해도 끝내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장이 지문 안으로,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문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첫 번째로는 주인공 문장인 거지. 주인공 문장은 뭐다? 주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주는 핵심 문장이다. 그치?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메모도 하고 밑줄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씬스틸러 문장이라는 거는 우리 시선만 막 끌어당기고 뭔가 왠지 중요해 보여서 쟤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수험생의 긴장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문장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들의 주제가 없지는 않아. 주제를 드러내곤 있지만은 추상성이 높은 간접 표현이지. 그럼 이런 문장의 목적은 뭐다?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라, 어려운 느낌을 받아라, 요것 때문에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어려움을 느껴라, 정답률 떨어져라 라고 내는 문장인 거야. 말 그대로 수험생의 이목을 끄는 목적으로 등장하고 그 문장에 집착해서 이래저래 허비하게 만든다. 이런 문장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세 번째로 장황한 부연 문장이 있어. 혹은 지역적이게 정보가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엑스트라 문장인데, 핵심 내용과 무관하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그 연결고리가 약한 거야. 약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문장 어떻게 해라? 그냥
무시해라. 그럼 여러분이 구문 공부를 할 때, 한 공부를 할 때, 첫째로 끊어읽기 리듬감 맞추고, 두 번째로 끊어읽기마다 질문 던져주고 답변 받고, 세 번째로 주어 동사 뭐니까 동사 앞에서 반드시 주어 끌어주고, 네 번째로 추상성이 높은 프레이즈, 구 단위의 정보 한번 무슨 소리인지 생각해보고, 다섯 번째로 긴 문장 읽은 다음에 그래서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해보고까지 한 다음에 플러스 뭐도 해야 돼? 이거 핵심 내용일까 아닐까? 혹은 그냥 간접 표현 문장일까? 혹은 필요 없는 문장일까? 그 문장의 역할을 꼭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마지막 7번이죠. 7번.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1부터 6까지의 능력을 종합, 함양하여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며 읽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또 있을 거야. 구문 수업을 들으면은 선생님마다 그 지향하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어떤 선생님은 얘들아 제발 영어 해석하지 마.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읽는 거야 라고 해석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정확히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구문 패턴이나 공식 위주로 정확히 한글말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 그치? 그럼 우리 친구들은 고민이 된단 말이야. 이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근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두 개를 잘 섞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중간 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요 정도 세 줄 정도의 문장을 영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확히 한글 해석하는 연습 자체는 해야 돼요. 한글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걸 배워야 돼? 구문 패턴은 배워야겠지. 예를 들어 what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혹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명사 뒤에 ing가 올 때, 즉 현재 분사라는 게 올 때 ing 하는 명사, ing 하고 있는 명사라는 그런 해석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혹은 ing가 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처럼 명사적으로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기본적인 그 문법 요소에 대한 문법 이해는 할 필요는 없어도 정확한 한글 해석법에 대해선 배워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비슷한 구문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들은 해야 돼. 정확히 한글 해석을 뱉는 연습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말로 밟아가면서 가면은 시간이 남겠어요? 안 남겠죠. 시간이 부족하겠지.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을 다 촘촘히 뱉으면서 갈 수는 있어.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숙련이 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데 갈매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는 정확히 한글 해석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걸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원칙을 좀 정리해 볼게. 자, 하나하나 해석하거나 통번역하듯 앞뒤를 오가며 예쁘게 해석하는 정확도와 효율성 모두 떨어진다. 수능 문장의 최종 목표는 자, 고난도 듣기 평가라는 관점에서 문장을 읽어 나가야 돼. 고난도 듣기 평가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들려오면은 그 성우들이 빠바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지 그 발음을 해주지 않죠. 어떻게 바라락 땅 바라락 땅 바라락 땅 하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손가락 3, 4개 단위 어떤 구 단위 정보를 한 번에 촥 주고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촥 주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듣기 평가할 때 이해하는 원리는 뭐니? 바라락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 성우가 잠깐 쉬어가는 포인트에서 그 의미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바라락 하면서 또 들어오고 쉴 때 이해하고 이런 리듬감으로 그 듣는 감각적인 인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 쪽으로 넘어가는 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어줄 때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리듬감 있게 읽어야 돼. 즉 나쁜 해석은 Considering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nother person, show my love for others and pull me out of myself, lifting my soul to a grander place.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무슨 소린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끊을게 리듬으로 Considering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nother person, show my love for others, and pull me out of myself, lifting my soul, to a grander place, 해가지고 선생님이 브르륵 할 때 그냥 뿌르륵 해서 읽고 하고 이해돼야 돼. 즉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다? 고난도 듣기 평가처럼 리듬감 있는 끊어읽기 단위를 자기 머릿속으로 쭉 집어넣으면서
그 끊어읽기 단위마다 이해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그러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냥 영어가 영어로 쭉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듣기 평가의 성우가 리듬감 있게 끊어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 리듬에 맞춰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된 구 단위의 정보를 덧붙여 문장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한다. 자, 마찬가지로 지문 해석 역시 구 단위의 정보를 영어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한 문장을 리듬감 있게 읽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되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레벨업이 돼야 돼요. 핵심 정보만큼은 한글로 기억해서 시험지 옆에 간단히 메모하며 독해하도록 한다. 뭐냐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속발음만 하는 친구가 있어. Considering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nother person, show my love for others, and pull me out of myself, lifting my soul to grander place. 속발음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속발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핵심 정보를 채굴하면서 그 채굴된 정보를 갖고 한글말을 만들어서 한글로 사고하는 거야.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고려하는 건데 잘못했네요. 다시. 자, 고려하는 거야. better another. 딴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해주려고. 그게 show my love. 내 사랑 보여주고 lift my soul grander. 내 생각 더 좋은 대로 들어 올리는구나. 요 정도 정보만 내 머릿속에 핵심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시선만 통과하면서 그 시선 통과되는 과정 중에서 쭉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 정보 그 정도만 처리하고 안 되는 건 굳이 무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만 남니? 고려하는 건데 뭐야? 더 낫게 다른 사람들을 해주려고 고려하는 게 내 사랑도 보여주고 내 생각을 grander 더 높은 데로 들어 올려주는구나. 자, 한글 정보만 이렇게 남는 거지. 여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다. 이해됐니?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영어 안에서의 핵심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거 중심으로 한글 정보를 메모하고 한글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기보다 더 레벨이 올라가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을 거야. 그냥 쭉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알 텐데 이 수업의 목표는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혹은 자기의 공부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쭉 한번 정리하고 문장 해석 대원칙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 대원칙의 끊어읽기 적절한 길은 뭐다? 손가락 3, 4개 단위로 리듬감 있게 끊어 읽어 나간다. 그 손가락 3, 4개 단위의 정보는 한 번에 영어로 쭉 이해하고 적어도 번역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모르는 단어 없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끊어읽기 단순히 끊어읽기 하지 말고 끊어읽기 포인트마다 왜 그게 뭔데 그래서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서 답변 받는 식으로 지문과의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라. 그래서 동화책 읽듯이 쉬운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고려하는 건데 뭘 고려해? 어떻게 세상을 너 나은 장소로 만들지? 고려하는 거. 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그게 어쨌어? 그런 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도 보여주고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끌어당겨주고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좋은 장소로 들어 올려줘. 이런 식으로 지문과의 대화를 해라. 자, 세 번째. 자, 수능에서 주어랑 동사 거리 뭐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동사 앞에서 주어 끌어와서 그런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방식으로 인식의 다리를 연결해서 크게 주어 동사 위주로 모든 문장을 해석해야지 지문이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수능에서 어려운 문장은 한 문장 내에 추상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잠깐 고민하면서 속뜻 파악은 해보되 그게 안 되면 무리하지 말고 나머지 명쾌한 진술 위주로 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다섯 번째. 자, 긴 3, 4줄 단위의 수능에서 어려운 복잡한 문장을 해석한 뒤에는 꼭 짧은 시간의 속뜻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긴데? 라는 부분을 계속 의문을 갖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무슨 얘긴데? 라고 질문을 혼자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어려운 문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쉬운 문장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빠르고 간단한 주제 요약인 6번 보기를 꼭 만들어서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보기를 옳은 정보와 거짓 정보를 반반 섞여 있는 걸 구분할 수 있는 토대, 기둥으로 삼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섯 번째로 지문 내에서 문장의 역할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에서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리고 추상성이 높고 간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쓸데없는 부연 문장들, 그냥 우리가 지나가도 상관없는 문장들.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떤 걸까? 자,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장소로 세상을 만들지를 고려하는 게 타인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준다 정도면은 충분히 명쾌하게 심플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물론 Put me out of myself라든가 뭐 grander place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추상성이 있긴 하지만은 한 7, 80%가 명쾌한 진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주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주인공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추상성이 높은 문장들의 어떤 형태적 특징들을 보면서 같이 얘들의 관상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필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해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자, 체화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쭉 이해를 시킨 거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모기 물리면 모기 물린 자국에 어떻게 이렇게 침 바른 다음에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 자국을 새기겠지, 그치? 근데 이 십자 자국을 이렇게 꾹 누른다 한들 그게 한 5분, 10분 지나면 싹 사라지잖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는 그냥 이렇게 꾹 자국을 눌러준 거야. 이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사라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 문신을 한다던가 정말 칼로 아플 정도로 새긴다든가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지겠지. 하지만 뭐가 뒤따른다? 고통이 뒤따른다. 고통이라는 건 조금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은 노력이 뒤따른다. 알겠죠? 물론 즐거운 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해나가야 되는 어떤 당면한 목표 과제라는 것은 즐거운 노력만으로 교환하고 환산해 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목표는 아닐 거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높다면은 응당 그걸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노력의 그 질도 혹은 고통의 깊이도 깊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수월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노력이랑 노동의 차이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노력은 뭐고 노동은 뭘까 하면은 노동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목표 의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의 대부분은 사실은 노력이 아니고 노동일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의식이랑 그 목표 의식을 어떤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하나하나 있고 그 방법론을 다 점검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방향성이나 목표의식이 없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오래 책상에 앉아있고 뭐 타이머로 오늘 공부한 시간 재본다든가 이런 건 노동에 불과한 거 알겠죠? 노력이라는 건 뭐다? 모든 생활의 모든 어떤 사고랑 기분이나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목표를 향해서 일렬로 싹 정렬해 있어야 돼. 방법론까지도. 그게 바로 노력이다. 알겠죠? 목표를 향해 일렬로 모든 내 생활의 사소한 디테일까지 정렬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도와줄 테니까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 요 바로 이어서 문장 해석 원칙에 있어서 동사 단순화하는 방법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